CPI 서프라이즈와 함께 증시도 웃고 트럼프도 웃었다. 과연 CPI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근원 CPI가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트럼프 역시나 한숨을 돌렸다고 합니다. 자, 잠시 후면 올해 첫 금통위가 또 예정돼 있죠. 오늘은 CPI와 함께 한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CPI가 발표됐는데요. 특히 근원 CPI가 둔화하면서 시장이 참 안도감을 얻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그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지금 아직도 비행기 참사 사건 때문에 굉장히 슬픔에 젖어 있는 가족들이 그렇죠. 많습니다는 그동안 좀 넥타이를 좀 빨간 넥타이 차지 않다가 오늘은 미국 증시가 워낙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빨간 넥타이 오늘 차는데요. 같은 날엔 그래도 누가 됐으면 혹시나 이렇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대 관심이 됐던 거에 이제 작년 12월 CPI였었죠. 그렇죠. 고용의 괴물 몬스터이기 때문에 CPI도 몬스터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월가에 지금 가장 긴박했었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는 3%까지는 나오기는 어렵다. 한 2.9 정도, 2.8 이렇게 예상했는데요. 2.9로 나왔죠. 그래서 이 자체로 보면 물가의 재발 추세는 지속되는 겁니다. 작년 9월에 2.4%에서 2.6%, 2.7%, 그다음에 2.9%까지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통화 정책의 잣대가 되는 CPI가 전월보다 낮았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2% 나오고 작년 11월에 3.3%에서 둔화됐는데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 현명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로 CPI와 근원 CPI가 엇갈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통화 정책은 선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원 CPI는 변동성이 강한 음식물이든가 변동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가 입장에서는 CPI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근원 CPI가 둔화된 것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제금리 4.8% 돌파했던 것이 4.6%까지 내려왔죠. 달러 인덱스도 110에서 109대.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세 가지는 일단 우려가 완화되는 겁니다. 인플레 재발 우려, 고금리, 강달러. 지금 그동안 이 문제가 굉장히 증시라든가 경제에 발목을 잡아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완화되니까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취임 1월 20일에 증시마저 떨어지면 좀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이렇게 트럼프도 웃었다 하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올랐죠. 그래서 테슬라가 올랐고 비트코인도 올랐고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급등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미국 경제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고평가 문제, 고금리 강달러 문제 때문에 좀 차익을 실현해주시고 이 문제가 누그러지면 낮은 가격에 사면 펀더멘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그런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고음들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근원 CPI 자체만으로 봤을 때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정도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워낙 고금리 강달러 부담이 컸기 때문에 누그러뜨리니까 증시는 대단히 환호를 했습니다는 사실 1월에 FOMC에 금리를 많이 기대하는 인하까지 미국이게 되겠습니다. 인하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드의 듀얼 모니터 양대 지표가 인플레랑 고용 지표가 되겠죠. 인플레는 시청자 여러분 CPI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근원 CPI가 좀 전월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엇갈리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잡혔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 재발이라고 확실히 이렇게 완화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가 지표가 엇갈리기 때문에 사실 파월 의장 입장이라든가 페드의 보드 멤버들은 고용 지표가 중요하다. 고용 지표를 지금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작년 12월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호조로 나왔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고용 지표가 호조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 이번에 근원 CPI가 둔화됐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좀 내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입니다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원 CPI가 둔화된 것은 한겨울에 끝났습니다. 베이스 비액 때문에
보통 뭐냐면 3개월 이동 평균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FMC에서 보는 거다. 월별 주체표이기 때문에 예. 뭐 이렇게 분모가 낮아졌으면 다음에는 올라가고 분모가 좀 높아졌으면 다음에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개의 수치만 보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두 번째는 지금은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렇게 페드와 그다음에 보드 멤버들은 인플레보다는 고용 지표에 더 주력을 한다. 그런데 그렇죠. 고용 지표는 좋게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금리가 내릴 정도는 아니다. 예. 금리가 동결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올해 첫 금통위가 열리게 되는데요. 올해 첫 회의라서 의미가 또 있을 것 같고 요즘 시국이 또 시국인지라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매년 그 첫 회의는 그의 통화 정책 이렇게 기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관심이 됐죠. 근데 올해는 상당히 올해 통화 정책 회의가 이렇게 금통위 회의가 굉장히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왜냐하면 경제 정책의 양대 축이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 재정 여건은 올해 굉장히 안 좋죠. 이게 야대 여서의 입법 구조에다 올해 예산이 감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벌써부터 책용 편성을 하지 예. 않은 정부를 하면서 보면 이 재정 정책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거는 기내는 크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콩물란 문제 이런 문제가 정리되는 이렇게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통화 정책이 우리 증시상과 경제상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하기 때문에 예. 통화 정책마저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면 안 된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결정 내용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여건에서 보면 이 통화 정책을 추진해도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막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그 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고, 그 다음에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은 알겠습니다. 통화 정책의 그 전달 경로가 지금 굉장히 약화된 상태입니다. 그 요인은 불확실한 요인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권은 통화 정책을 좀 흔들지 마십사. 그 다음에 정책 수용층 국민들과 하면 통화 정책을 좀 잘 짜르십사. 그래야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증시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 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한은과 금통위원들도 굉장히 현안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해서 뭐 금통위가 시작되면 30분 만에 땅땅땅 뚫리지 말고 예. 여러 가지 민감 사항을 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좀 신중하게 예. 이렇게 통화 정책 기조를 신중화라 하는 게 아니고 금리를 인하하면 인하, 여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대내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회의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통위원들의 고민도 참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번에 보통 다차 방정식을 푼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금리 결정을 종속 변수로 Y로 놓고 예. 설명 변수를 이게 금리를 결정하는 변수를 설명 변수로 놓고 일 때는 정말로 고차 방정식 내지는 다항식, 원래는 정확한 의미는 다항식을 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금통위원들이 고민이 상당히 많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대내 변수 뭐 홍역께서 지적했습니다는 대외적인 변수는 트럼프 출범하고 그다음에 페드를 비롯해서 BOJ의 금리를 결정하는 문제라든가 워낙 많죠. 뭐 그렇죠. 이렇게 대내적으로는 경기 침체 문제, 환율 급등 문제, 뭐 제2의 외환위기 문제, 국가 신용도이 낮아진다. 고려할 변수가 많죠. 근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려할 변수가 많으면 예. 그 자체가 통화 정책이 불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통위원들이 확실하게 불확실할수록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남들과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방송에서 해설할 때 저게 내용이 금리를 내리는 건지 원인 건지 시청자분 지금 뭐냐 그것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좀 정보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는 사람이 오늘 그 금통위에 할 때 저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예.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확실하게 불확실할수록 의지를 보여야 돼. 그래서 당신분들이 전문성이고 높은 연봉을 받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다양한 변수 중에서 일선 목표인 물가 안정 문제는 사실은 그 흐트러질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경기 부양, 그다음에 증시 부양 쪽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두 가지 변수로 압축됐습니다.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이다 이렇게 될 땐 한국 경제의 올해는 트리플 원 쇼크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성장률도 1%, 물가도 1%, 그다음에 수출료가 1%. 이럴 때는 이게 뭐냐 일본화를 떠나서 전형적인 중남미 우려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방송에서 나오신 분이 환율 문제를 생각하면 금리를 이렇게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환율 안정보다는 경기라든가 증시 부양에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야 된다.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해라. 지금은 부작용 따질 때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기라든가 증시 부양에 확실한 의지 표명을 하고 그런 각도에서 사실 그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 첫 금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결론이 어떻게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금리를 내리는 방향 쪽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금리를 확실하게 내리죠. 개인적으로는 확실하게 내리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인하폭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내리면 물가가 좀 흐트러지지 않느냐. 예. 근데 지난해 한번 보겠습니다. 물가 안정을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우리가 피봇이 가장 늦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봇이 가장 늦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봇이 늦어진 상태에서 어떠냐? 우리 성장률이 작년 2분기서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3분기에는 제로 수준 0.2지만 자, 작년 2분기에는 우리 성장률이 0%대로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이런 문제가 자초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뭐냐? 자, 통화정책은 두 가지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오픈마켓 오퍼레이터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두 가지 수단이거든요. 자, 어떤 수단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특정 수단을 이렇게 선택할 만한 그러한 우리 경제 여건이 아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도 1%, 물가 상승이 있어 수출과 1%라 이렇게 본다면 금리 인하로만 대응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0.25%가 아니라 0.5%까지 5%포인트까지 단행할 여건입니다. 예. 지금 지표상도 그렇고 우리 경제에서는 특히 이자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MZ세대들은 체감 경기가 워낙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때는 0.5%까지 단행할 여건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시청자분께서 야 당신 그렇게 가져가면 미국과 금리 차 때문에 환율 상승 어떤 부작용. 그렇죠. 앞서 예. 나오신 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B컷의 금리 인하만 가져갈 때는 B컷이니까 예. 이걸 좀 분담시킬 필요가 있죠. 왜냐? 금리 인하폭을 좀 적게 가져가더라도 유동성으로 확실하게 공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운영의 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이제 금통위가 오면 금리 인하만 생각하시고 금리 변경만 생각하는데요. 미국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에서 오면 이렇게 유동성 공급 정책과 국제시장의 채권 수급 예, 조절 그렇죠. 이걸 가지고 얼만큼 운영의 묘를 제니 렐렉이 발휘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통화 정책의 두 축산을 분담시켜서 이걸 우리 경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내릴 경우에 한미 금리 차에 대한 부담과 우려는 더욱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앞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미국과의 금리 차가 1.5%포인트를 묵시적인 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부터 벌어진다. 외국 자본 이탈된다. 그리고 원달러율이 급등한다. 제휴에 위안이게 된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보면 금리 차가 1.5% 벌어진 적은 확실히 맞습니다. 지금도 1.5%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1.5% 벌어진 게 자, 작년부터 계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 자본 이탈했습니까? 자, 작년에 보면 계엄 때 외국 자본 이탈하다가 올해는 금리 차를 그대로 유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자본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강도에서 정책 단계에서 1.5% 벌어지면 외국 자본 이탈한다. 또 시장에서도 1.5%포인트 벌어지면 사실 외국 자본 이탈된다. 원달러이 급등한다. 하는 이런 불문율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사항의 지위가 MSCI 지향의 신흥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 예비 명단에 탈락해서 됩니다. 그러면 외국 자본의 이탈 여부는 금리 차보다도 펀더멘털이 중요한 겁니다.
자, 미국과의 금리 차보다도 펀더멘탈, 우리 경제가 안정된다 하는 심리가 있으면 설령 금리 차가 벌어지더라도 외국 자본 들어온다. 이게 우리나라의 위기 대책의 가장 전문가이신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NH경제연구소일 때 페이퍼를 보면 정확하고 또 해외에서 보면 벨파머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신흥국은 포트폴리오 지금은 자 가장 중요한 게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금리 차가 벌어져서 환율이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여건을 무너뜨릴 정도로 금리를 인하를 단행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금리 차보다는 펀더멘탈이다. 참 공감되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는 대안이 또 있어야죠. 만약에 올해 첫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어렵다면은 앞으로 이 난항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경제 펀더멘탈 좀 심각하죠. 예. 트리플 원 쇼크가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뭐냐? 금리를 내려야죠. 근데 문제는 금리를 내리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도 한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면 시장 금리가 내려야죠. 우리가 보면 정책 금리는 보이는 금리고 예. 보이지 않는 금리고 시장 금리는 보이는 금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미국도 지금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정책 금리를 안 내립니까? 작년 9월 달에도 내렸고 11월 달에 내렸고 12월 달에 내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미국이 뭐냐? 지금 고금리 강달러 부담이 있습니까? 바로 시장 금리, 국채 금리가 올라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 10월과 그 다음에 11월 달에 기준금리 떨어지면 국채 금리는 예. 사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거꾸로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만 가지고는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것처럼 미국된 금리 체계가 있을 때는 통화정책 수단을 자 유동성 공급적으로 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 양적 완화 정책에 이런 쪽으로 가져갈 때는 우리 경제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죠. 총량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경제는 곳곳에 차지하고 있는 보틀넥, 병목이라든가 밀수배치 현상이 더 심각한 거죠. 이게 MZ세대든가 우리 서울보다도 지방이라든가 이런 각종 불균형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에 속속 들어가야 되죠. 불균형이 심하면 정치권에서 항상 그걸 문제 삼아서 또 정치권이 통화정책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를 더 아쉽게 하는 악순환 고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통화 공급을 금리나 함께 통화 공급을 늘릴 때에는 이게 총량적으로 헬리콥터 맨식으로 위에서 쏘는 것보다는 모틀렉과 그다음 미스매치를 풀 수 있게끔 질적으로 선별적으로 그것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금통위, 지금 뭐 금리 변경, 유동성 공급 정책 다 중요하겠지만 이 외에도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매트릭스 조직으로 이번에 첫 회의에서 금리를 뭐 동결이냐 인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는 예. 인하 쪽으로 하되 유동성 공급 정책도 같이 해줘야 한다는 것을 제3의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자, 우리나라 좀 금통위원회 시기를 좀 금통위 시기를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적을 소국입니다. 해주셨죠. 미국이 대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첫 회의를 미국보다 먼저 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회의도 우리가 먼저 끝내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대국의 페드의 대응 능력에선 한계가 노출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이 시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 종전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매월 12회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연 그 8회 페드식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면 첫 회의만 마지막 회의는 미국의 좀 회의를 보고하도록 하라. 미국 회의를 좀 보고하도록 하라. 예. 하는 것은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어려울 때는 확실한 의지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확실한 의지를 보려면 하느니 주목적에만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경제 여건 정치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한일 입장에서는 뭐냐 강남 부동산 교육 문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피벗의 대응이 가장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제로스로 떨어지는 요인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에 하느니 시끄러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공개 지원칙이 최고고 시끄러운 것은 반드시 뭐냐 다른 부처의 범위를 관할하는 게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차원만 시장에서 시끄러운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자 하느니 비밀의 사원에서 벗어나서 시끄러워야 된다 하는데 이게 국토부도 가려고 교육부도 가려고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래서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면 통화 정책의 의지가 이렇게 된다. 올해는 뭐냐? 경기 부양, 고용 창출. 그다음에 물가는 지금 잡혀 있으니까 또 물가적인 측면에서는 목표보다 조금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물가는 대표적으로 우리 경제 활력 지표죠. 근데 우리 경제 한번 보세요. 지표도 안 좋습니다는 체감 경기는 더 안 좋거든요. 그렇죠. 체감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경제 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금리를 내려서 물가가 목표치가 벗어나다 하더라도 우려하지 마십사. 또 환율이 지금 올라가더라도요. 수출이든 가는 게 도움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 단기외채 비중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대외 순자산 지금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과거 1997년과 다릅니다. 외환보유고 일선부가 4,150억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이 국가신용도금이 낮아진다. 국가신용도금과 환율 가는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꼭 좀 우리 경기 부양, 증시 부양에 주력해 줄 것을 꼭 좀 당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디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